존경하는 106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풍덕천 2동과 상현 2동, 산영안 1, 2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희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106만으로 성장한 대도시로 다양한 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지수를 높여준 문화 정책을 시장님은 어떤 정책을 중점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급속한 성장과 변화하는 우리 시의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미혼모, 노약자, 빈곤층의 골고루 문화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어지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제1회 추경 예산에서 가칭, 시립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창단 첫 해에는 시설비 포함 약 15억이 필요하며 2차 연도와 3차 연도에도 매년 9억씩 사용되어 3년간 소요되는 예산은 자그마치 33억가량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비도 별도로 들 것이며 비용 추계에 아직 잡히지 않은 예산까지 포함하면 3년간 무려 40에서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에도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고 운영하여 일정 수준의 연주 활동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음악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도시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기 전에 소수의 재능 있는 전문가들을 선발하고 그들의 열정에 힘입어 소규모 실내 악단으로 구성한 후 장기간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핵심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오케스트라를 섣불리 조직하여 운영하다 실패한다면 그에 따르는 비난과 좌절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다른 도시보다 먼저 시행하겠다는 가역만이 앞서서 철저한 준비 과정 없이 시작하다 제대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에 따른 예산 낭비와 당사자 좌절감은 시장님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동일한 과정을 시도하다 실패한 사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단순한 우려의 목소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구에서의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의 예산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문화활동보다는 지역사회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성되고 또한 재능기부의 뜻이 있는 열정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때만이 예산의 장벽을 넘어서 공동체로서 사회가 진정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성숙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스타포 두 다이알가와 엘 시스테마 사례에서도 살펴보면 음악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은 다양한 지원 방법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 과정 없이 강행하는 이유는 또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현재 시립예술단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립청소년 오케스트라단, 청소년, 소년, 소녀 시립합창단, 시립합창단입니다. 본 의원은 시립예술단의 설치 규정에 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 앞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용인문화재단의 시립예술단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집행부는 문화재단의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법률 자문을 구했다거나 하나 이것은 잘못된 답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법률 자문을 구할 당시 용인문화재단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것이었고 용인문화재단 시립예술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자문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시립예술단의 운영이 아닌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기준으로 시립예술단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립예술단이란 명칭에서부터 잘못된 점이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용인시가 출연해 설립 운영하는 예술단 소속을 용인문화재단을 변경하여 명칭을 시립예술단으로 사용하면 대외적으로 용인시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단체를 볼 수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존치 여부이며 시립예술단 명칭으로 인해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셨는지요? 또한 청소년 예술단은 용인시 조례로 만들어졌지만 시립합창단은 용인시 조례가 폐지된 상태에서 만들어져서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면 그 가정이 어떻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용인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만 약 10만 명에 달합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제3조에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제6조에는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용인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인근 수원시는 2011년에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2012년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며 서울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면 한 가족의 삶은 그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행복은 그 가족 전체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과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도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근 도시와는 다르게 106만 대도시 용인시에는 조례를 제정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전무합니다. 하루빨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장애인 가족만이 짊어지기 힘든 문제를 가족 구성원과 함께 풀어가고 짐을 나누어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을 진정 위한다면 어느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6만 대도시에 걸맞고 세심하고 따뜻한 장애인 복지 지원으로 살기 좋은 용인시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